우리 챗GPT 쓸 때도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본 것 거기에 같아요. 딱 명시되어 있는 게 13세 미만 사용 금지로 써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네. 그리고 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네네. 부모님과 보호자의 관리하에 써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유는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걸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녀분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챗GPT를 써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챗GPT인데요. 챗GPT가 우리 교육,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교육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정지영 교수입니다. 교육부가 지정한 미래교육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교육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또 함께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인 챗GPT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챗GPT가 뭔지 챗GPT한테 소개해달라고 해볼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챗GPT를 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인 챗GPT입니다. 챗GPT는 GPT의 3.5 버전을 기반으로 학습되었으며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하고 번역, 감성 분석, 요약, 질의응답 등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모델 중 하나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 쓴 것 같은데요. 자화자찬인데요? 자화자찬인데. 그래도 의미는 네.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챗GPT는 어떤 건가요, 교수님? 챗GPT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GPT라는 언어 모델,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다가 챗봇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챗 플러스 GPT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형으로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점이 챗GPT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남기면 얘네가 답을 해주고 대화 형식으로. 맞습니다. 재밌게 하나만 해볼까요? 네네네. 뭐 아이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 이런 질문 해볼까요?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렇고요. 네.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네. 사춘기 때는 부모님과 아이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조심스럽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아이도 이를 감지하고 부모님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네요.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는 방법도 알려주는데요. 다 정확하게 알려주죠. 첫 번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네. 두 번째는 대화를 시도하되 공격적이지 않게 접근하기. 네, 대부분 공격적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들이. 공격적인 거 네. 어떻게 하셨죠, 이거? 세 번째, 다른 시간에 다시 대화하기. 네. 그래서 좋은 시간을 찾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부부관계도 그렇고 네네. 사장님을 만날 때도 이제 분위기 좋을 때 해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 이래도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이럴 때는 받아라. 이제 교육 대기자 TV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또 가끔 대화가 필요할 때 그거 훨씬 유리한데요. 여기다가 남기면 제가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 네네네, 손쉽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네. 챗GPT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네. 시청자들도 한번 스마트폰을 일단 꺼내시고요. 네네. 특정 상표긴 한데요. 네네. 카카오톡을 일단 실행하시면 카카오톡을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실행을 예, 해보시죠. 해보시죠. 지금 카카오톡을- 영상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서 좌측 하단에 돋보기? 네, 친구. 친구. 네. 저는 돋보기 들어갔고 친구 상태에서는 네네. 우측 상단에 돋보기가 있어요. 친구 찾는 돋보기. 찾으셨죠? 네. 거기 누른 다음에 스페링으로 네. A, A, S, S, K, K, U, U, P. P. S업이죠. S컵. S컵인데 이 회사에서는 아수겁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네. 발음하기 아수겁, 편하게. 찾으셨죠? 편하게. 네, 아수겁 챌린지 뭐 이렇게 네, 나오네요. 채널 추가하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화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직접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 카카오톡 우측 하단에 보면 스피커 같은 걸 누르시면 한글 상태에서 스피커를 누르시면 거기다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어머님들이 오늘 체감하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은 반찬 뭘 할까요? 한번 좋습니다. 해보시죠. 네. 오늘 저녁 반찬은 뭐를 할까요?
답이 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오는데요? 네. 저는 요리나 음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는 스파게티, 불고기, 잡채 등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매운 음식이나 매콤한 음식이 땀을 내게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건강에도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의견을 내네요. 어떨까요? 네. 왜냐면 이제 단정적으로 하면은 이제 싫어하니까 근데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와. 본인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을 주는 거죠. 레시피도 금방 옵니다. 네, 레시피 나왔어요? 스파게티 레시피, 재료, 네. 요리 과정 네. 이렇게 하면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즐겨보세요. 챗GPT를 삶에서 쓸 수 있는데 제일 위험한 건 이제 의존성입니다.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챗GPT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인 관심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교육계에서는 어떤 정도일까요? 교육계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지금 굉장히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교육부에서는 뭐 챗GPT가 나오자마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예. 포럼을 개최했고요.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단초를 열었다라고 생각되고 현재는 저희 연구소에서 챗GPT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네. 상반기 중에 학교 현장에서 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챗GPT를 활용해서 교육에 쓸지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정에서 둘 다요. 네네네. 그만큼 관심이 이게 적용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챗GPT가 얼마나 열기가 뜨겁냐면 네. 보통 이런 서비스가 오픈된 다음에 음. 그 사용자가 100만이 되는 날짜를 주로 맞아요. 확인을 카운팅을 하는데 하죠. 근데 이 챗GPT는 5일 만에 100만을 찍었고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 들어왔을 때요. 네, 학교에서 예. 쓸 때, 교육적으로 쓸 때 위험성.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금지시켰고 미국의 많은 초중등학교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 챗GPT가 학습의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요. 네. 이렇게 뜨겁고 지금 아마 청소년들 중에서도 많이 가입됐을 거거든요. 쓰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해외에서, 한국에서도 점점 나타나고 있고요. 숙제를 네. 챗GPT로 대신하는, 그래서 맞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대신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실제 수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만 넣으면 답을 해주거든요. 문제 풀어줘. 네, 네네. 문제를 다 풀어주기 우와. 때문에 정답을 알려주는 건데 학습의 기본은 문제 해결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네.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사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을 경험을 못하게 하는 거죠. 답만 딱. 답을 딱 제출하고.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선생님만 깜빡 속아 넘으면 얘가 공부한 걸로 아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챗GPT의 그 사용자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오, 사용자의 낯선데요? 설명서인데 네네. 우리 많은 사용자들이 그 전자제품 쓸 때도 사용 설명서 안 읽잖아요. 안 읽죠. 네, 근데 우리 챗GPT 쓸 때도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본 것 거기에 같아요. 딱 명시되어 있는 게 13세 미만은 사용 금지로 써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네. 그리고 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네네. 부모님과 보호자의 관리하에 써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유는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걸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녀분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챗GPT를 써서는 안 된다. 오.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네네. 잘못 생각하면은 네. 요즘에 핫한 키워드니까 우리 한번 같이 써보자 이런 가정도 있을 거거든요. 네,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네네. 너무 재밌는 네네. 도구기 때문에 함부로 네.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네. 두 가지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학습이 요소가 이루어지지 있다라는 않게.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도가 현재 분야별로는 80에서 90% 정도 정확하다고 하는데 정확도 10에서 20%가 틀린 답을 해줘요. 10에서 20%는 네. 교수님 좀 전에 네. 틀린 답. 틀린 답을 막 우리 연습삼아 해볼 때 틀린 답이 나오는데 와. 천연덕스럽게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이게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 아이들이 잘못된 오개념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챗GPT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써야지 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날카로운 칼에 비유를 하는데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칼이 셰프가 가지고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지만 아이들한테 가면 위험하죠.
특히 네. 지금 막아놓은 정도니까 네네네.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위험한 지금 정도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위험성을 경고를 했고, 네네. 그래서 오픈 AI에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지금은 사용자 가이드에만 써놨는데 로그인할 때 연령에 대한 제한을 줄 그게 거냐 필요할 것 같아요. 를 맨처음부터. 고민하지만 제가 크게 기대 안 하는 건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아, 유저가 1억 명에서 확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줄어들지 지금 모르니까. 저는 거기에 반은 청소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네.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쓰지 않도록 하고 초등학교일 경우. 네,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수학 문제를 넣어서 답을 푸는 건 안 되고요.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하는 걸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선생님이 다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학생들이 자기가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 써야 되는데 문제 풀라고 줬는데 그거를 바로 넣어가지고 답을 거기서 베끼면 안 과정 되겠죠. 자체를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챗 GPT는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전문가요. 네, 전문가용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비서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수업 계획이나 수업 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답안에 대한 평가 이런 쪽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조교사로 특히 초등 요즘에 선생님들 선생님들 쓰실 수 업무도 있습니다. 많으신데. 네. 어머니들도 쓸 수가 있어요. 네네. 아이가 한 거에 대해서 수학이 풀이 과정이 제대로 됐나? 궁금하시죠? 너무 좋네요. 근데 사실 이제 엄마와 아이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를 우리가 4, 5학년 때 주로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엄마가 수학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셨죠? 그때부터 갈등이 네네, 생겨나고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더 지도가 안 되잖아요. 네네. 이제 엄마의 비서가 생겼습니다. 이걸로. 답안지 보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네. 어떤 학원에서는 아예 답안지를 빼고 네. 문제만 주면 이게 답이 맞았나 엄마가 확인하기 힘들어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네네. 챗GPT가 훌륭한 말이다. 그러면 말을 잘 타는 사람만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만 잘 타는데 그거를 좀 변형하면 예. 마차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차에 태우고 다니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미국의 칸 아카데미를 만든 곳에서 카미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칸 아카데미에서 만든 거예요? 네네. 오. 카미고는 원래 질문하면 답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챗GPT가. 근데 요 카미고에서는 초등학생이 질문을 해서 5 더하기 3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단계별로 요걸 생각해봐. 그 다음 단계 생각해봐. 하고 답을 안 가르치고 푸는 방법을 설명해줘요. 우와,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카미고가 지금 베타 버전이라 예. 지금 이제 아직 정확히는 수정하는 과정에 있긴 예. 하지만 언제 나올지는 이게 네네네. 미정이고요. 네, 그래서 개발은 돼 있기 때문에 오. 상용화가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방 만들 거라고 생각돼서 네네. 그걸 기다리시면 이 챗GPT가 이제 초등학교 활용 버전으로 네. 전환되는 게 이제 곧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걸 교육학에서는 스캐폴딩이라고 표현하는데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답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는 거죠. 이 에듀테크가 우리 교실을 얼마나 바꿔줄까? 이거에 대한 부모님들은 너무 거리감도 있고 막막하거든요. 네네. 이게 에듀테크, 챗 GPT를 바탕으로 에듀테크가 우리 교실로 들어온다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네, 어떤 부분이 크게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가장 네. 이상적인 모습과 가장 우울한 모습 두 가지로 그렇겠죠.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우울한 장면은 우리가 2년간 경험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 네. 온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이 원래 있었던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양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에 최적화된 부모가 도움을 주고 네. 동기화를 잘 시킨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온라인 상황에서 성적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네. 반면에 부모의 보호나 지원이 부족하고 본인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격차가 더 이렇게, 심화된 예, 예. 거죠. 학습 격차가 이만큼 생긴 심화됐습니다. 거죠. 네네. 더 심화됐는데 디지털의 경우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그걸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표현하는데 기기의 측면이나 활용 역량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면 이게 학습의 격차로 바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고려해야 되고 정부에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쪽에 부족한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네. 이게 이제 우울한 모습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되겠고요. 제일 행복한 모습은
아이들이 현재 학교의 모습을 얘기할 때 저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네, 네. 학교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시스템의 특징은 많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지향하고 있는데 네. 평균을 지향하는 거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진도 나가기하고 시험 보기입니다. 아, 네. 근데 진도를 막 나가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그 평균 진도에 다 맞는 아이는 없어요. 잘하는 애도 그렇고 못하는 애도 그렇고 안 맞아. 음. 나한테 안 맞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필요에 맞춘 그리고 개별화된, 개별화된 맞춤된. 속도에 맞춘 네, 네. 이런 교육을 하는 모습 네. 이게 가장 잘 활용한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에 성공하고 생활적으로 행복한 네.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게 저는 최적의 이상적인 거기에 미래 학교다. 에듀테크가 많이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에듀테크가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맞춤형 교육이라는 건 학생의 개인 니즈를 파악해서 수요와 수준을 판단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20명의 상황을 지금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없죠. 너무 많아요. 너무 학생이. 많아서 10명만 돼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사실 제가 과외를 예전에 해보면 둘만 돼도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어렵죠.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학생 개인별로 수준을 맞춰주고 지식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식을 학습하는 부분을 맞춰주는 데는 이런 AI나 에듀테크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 예.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토론 이런 활동들은 교사가 학생들하고 오프라인을 함께 해야 되겠죠. 네. 옛날에 I자형 인재가 음. 산업화 시대에 강조됐는데 하나만 잘하면 깊이 있게 잘하는 인재를 네, I자형 네, 인재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T자형 인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분야도 알아야 된다. 예. 근데 미래는 M자형 인재를 얘기해요. M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전공이 하나, 둘, 셋, 전공이 두세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